자,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학교 일정이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너무나 선호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 3등급 대 학생들마저도 하나 정도는 꼭 써보고자 하는 그 대학 중 하나, 건동, 홍숙 요 라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등급 후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쓰는 대학이죠. 그리고 2등급 중반, 후반의 학생들이 학생부가 훌륭하다고 여겨지면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건동, 홍숙 이 라인.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의 마지막 라인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입시를 잘 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대학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의 우주 상향의 로망 대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건동숙 이 4개의 대학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건동홍 숙입니다. 저는 남고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대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우리 여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지역균형 전형인데, 자, KU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인재, 홍익대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 숙명여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데 건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졸업생도 다 쓸 수 있고요. 동국대는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졸업생이 포함되고요. 홍익대는 10명인데 삼수생까지 포함되고요. 숙대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는 이 대학은 요 학교에서 고3 때 그 나름대로의 그 추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뽑혀야지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이 건국대, 동국대가 상당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교과 전형이면 내신 점수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1등급 때 중후반의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내신이잖아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인데, 건동을 우주 상향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건동, 홍수 요 라인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내신으로 좀 맞춰놓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서류 30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내신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과연 이 서류적인 평가에서 유불리를 어떻게 파악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건대도 서류 30, 동국대도 서류 30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홍대와 숙대는 깔끔하게 교과 100으로 합니다. 물론 숙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즉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저가 없어지고 건동과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그건 우리 2학년 아이들 얘기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좋은데, 교과 100으로 뽑는 건 좋은데 최저가 3학 8이죠. 되게 까칠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건국대학교의 서류 30과 동국대의 서류 30이 있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반영 교과로는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포함시키고, 건대와 숙대는 똑같아요. 국영수사가 한국사 포함되어 있는 과목, 이 과목이 전 과목이 되는 거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한국사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참 이런 것들은 보통 지방대에서 많이 하는데,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이런 꼼수를 쓴다는 게 되게 웃긴데, 이따 뒤에 데이터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일단 동국대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중에서 10개 과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동국대 기준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착각을 합니다. 내 동국대 대학교에 내가 되게 어울리나 보다. 보통 1.5등급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붙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지만 이 서류 30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은 국영수사, 자유는 국영수사의 전 과목이고, 자, 모집 인원은 400명대, 학교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뽑는데
전체 모집 인원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와 동대는 서류로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반면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8인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라인 경희대도 2합 5이긴 하지만 보통 중앙대, 시립대 요 라인들 위에 성균관대, 서강대 요 라인들이 다 세 개 영역을 수능으로 반영하는데 최저로 반영하는데 홍익대도 3개 8을 반영한다라는 게 되게 이게 어려운데 이게 현재 2학년 2017학년 입시에서는 홍익대도 최저가 2합 5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3합 8이다 보니까 1등급 후반대 점수보다는 뒤로 살짝 밀리는 2등급 초반대 합격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왔는데 그런 변수들이 내년이 되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혹시나 시청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건대, 동대는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30%가 홍익대는 내신으로 뽑지만 수능이 좀 더 어렵다. 숙대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2합 5였는데 올해 2합 6으로 하나가 좀 완화가 되었고요. 내년이 되면 아예 수능 최저가 없어지고 서류평가 30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그럼 건대 같은 경우는 이 서류 30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건대의 학종의 그 평가 영역이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그 중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반영하는데 서류가 30이다 보니까 학업 20에 진로 10입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이 보통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세 개가 이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탐구력은 제외합니다. 보통 심화 탐구한 내용들로 하여금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교과 전형에서는 이 탐구력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평가 자료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세특만 본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동국대는 뭐 이름도 비슷하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민 사회성인데 인성민 사회성이라는 건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거고 또 진로 역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로를 향한 탐구 역량을 말하는데 이게 종합전형 두드림평에서는 이걸 또 전공 적합성으로 약간 또 바뀌긴 하는데 좀 넓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학업 역량이 50이고 진로가 30이고 인성미 사회성이 20입니다. 그런데 이 동국대는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 중에서 교과와 관련된 항목만 반영하는데 거의 다 본다고 보셔도 돼요.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뭐가 빠지냐면 창체 영역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에 해당하는 창체만 빠지고 나머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특, 그다음에 출결, 행특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 홍익대는 서류평가가 없고 숙제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에 대한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교과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기반으로 교과 전형을 하고 있는데 학폭 1호부터 9호까지 사이에 감점을 좀 적용하고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정성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감점보다는 학폭이 있으면 이제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이거고요. 홍익대는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 6호 이상이 되면 부적합, 즉 탈락이다 이거고 숙대 같은 경우는 되게 살벌합니다. 학폭 기재가 돼 있으면 즉 1호부터 9호가 있는데 1호 되게 약한 건데 그 1호가 있어도 숙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순간 숙대는 지원 못한다. 교과 전형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에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전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그 무전공을 종합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무전공에 해당하는 열린 전공학부, 바이오 시스템 대학, 그다음 경영대학을 무전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열린 전공학부를 교과 전형에서 뽑는다는 거, 경영대학만 교과에서 23명,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그 두드림이라고 하는 종합전형에서 52명 이렇게 뽑습니다. 이런 거 무전공을 교과 전형에서 주로 뽑는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종합은 KU 자기 추천, 두드림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숙명인지 면접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형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고 전형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준비할 자료들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원서 쓰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건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다 단계형입니다. 홍익대는 서류 100이기 때문에 서류만 내면 끝이에요. 건대 동대는 1단계에서 3배수, 동대는 과에 따라서 2.5배에서 3.5배, 4배수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숙대는 3배수 뽑습니다. 건대 동대는 1단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이 30%고 숙대는 40%가 되는 거죠. 이 면접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800명, 600명, 400명, 300명인데 아까 교과랑 비교해 보면 인원이 훨씬 많고요. 거의 2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과를 준비할 거야. 나는 종합을 준비할 거야. 이게 아니라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는다. 자, 그래서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통 역량인데 진로 역량이 40%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학업 역량, 교과에서는 진로 역량이 좀 여기서는 전공 적합성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인성의 사회성인데 전공 적합성이 우리 50%에 해당되고요. 홍익대는 학업, 진로, 공통이 4, 4, 20%고 숙대는 진로 역량이 45, 탐구 역량이 35, 공통식 역량이 20인데 이 탐구 역량이 학업 역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도 이러한 요소로 본다는 참고하시고 홍대는 면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이 자유전공을 종합으로 뽑는데 자, 이게 되게 어렵죠. 자유전공 무전공을 종합으로 뽑는다. 전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원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종합으로 뽑는다.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일반 학과는 진로 역량 40%인 반면에 이런 무전공은 성장 역량이라는 또 다른 항목으로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 아닌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려 50%나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학업 역량은 32, 20으로 줄고요. 공통 역량 똑같이 3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장 역량이 50인데 그 중에 경험의 다양성, 얼마나 또 자기 주도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서류적인 부분은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무전공은 교과전형을 뽑는데 경영대학은 교과도 뽑고 종합도 뽑는데 종합이 더 많다. 홍익대는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체제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홍익대는 면접을 안 보는 대신에 종합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2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나는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종합에만 올인할 거야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는 못 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수능도 같이 준비하면 약간 서류에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수능 체제만 맞추면 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하는 편은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4등급, 5등급짜리 학생들이 논술로 대박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사교육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 시간,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도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붙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잘못된 또 논술에 대한 시그널을 줘서 남은 기간 동안 학교 생활을 또 엉망으로 망칠까봐 웬만하면 논술을 잘 권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권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라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대홍수 다 논술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체제가 다 있습니다. 아까 건대, 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논술은 다 있다라는 거. 자, K 논술 우수자, 논술 전형, 논술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건대는 논술 100으로 뽑고요. 동국대는 학생부가 30이 들어가고 홍익대는 10 들어가는데 실은 이렇게 학생부의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논술 잘하는 애들이 붙는다. 그런데 다 최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체제를 맞춰야 된다. 인원도 그렇게 뭐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기 않겠지만 그래도 교과 전형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되는 숫자는 뽑는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가 건대는 이하 모입니다. 동대도 이하 모고요.
그다음에 홍익대는 여전히 3합8 똑같고요. 숙대는 2합 5입니다. 숙대 교과 전형은 2합 6인데 논술은 2합 5라는 거, 논술이 좀 더 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논술 최저 전형에 있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냥 2합 5가 아니라 반드시 수학이나 과학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 전제가 있어요. 동국대는 2합 5긴 한데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2합 5여야 된다. 그리고 유형은 건대 같은 경우는 인문 유형, 통합 유형, 자연 유형이 있습니다. 인문 유형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국어 사회 관련된 과목 내에서 이렇게 긴 글을 읽고 거기에 맞는 논제에 해당하는 답을 쓰는 거라면, 통합은 그런 인문과 자연적인 수학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연은 수학 문제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논술 문제를 푸는 거고요. 10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동국대도 큰 틀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준다 보면 되고요. 인문은 같은 맥락이고 자연도 수학 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는 인문 자율, 이게 뭐 이제 그 자유전공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크게 뭐 인문과 자율로 나눠준다 보시면 되고, 이건 120분. 숙명여대는 통합논술입니다. 인문하고 자연이 똑같이 아까 했던 인문과 자연,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긴 길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눠지기는 인문과 자연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날짜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시행계획과 다른 건 그 요강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예를 들면 건대랑 숙대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날 겹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동국대랑 숙명여대도 겹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인문과 의류가 숙명여대는 11월 15일과 16일 날 이틀에 걸쳐 본다고 했기 때문에 건대 동대랑 일정 부분 겹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때 네 개를 동시에 다 써버리면 좀 그 수시 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강의 데이터를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강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동, 홍숙 이 라인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점수에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죠. 건대 교과 전형입니다.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점수가 많이 보이죠. 그죠? 과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뭐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9월달에 원서 접수할 때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종합전형입니다. 이건 KU 지역균형, KU 자기추천인데 같은 학과지만 점수가 뒤로 조금 밀려있죠. 하지만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 교과와 종합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교과가 1.8이라면 종합이 뭐 2.0이나 2.2 정도 되는 거지,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4등급 나오는 경우는 이런 중국어 이런 과들은 누가 보더라도 외고 출신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워낙 서류가 빵빵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 2등급 중후반 2.5등급 전후로 해서 많이 형성되고요. 이런 물리학과 이런 같은 경우는 2.5등급 안쪽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전형은 좀 내신이 안 좋아도 붙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흐름에서 교과 전형은 1등급 중후반대, 2등급 초반대까지 점수가 형성이 되는 거라면 종합 전형은 2등급 초중반 또는 후반까지 점수가 퍼져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신대 안에서 서류가 괜찮아도 되는 거지, 이런 내신만 가지고 붙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종합 전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술은 아까 건대 같은 건 논술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교과 같은 경우는 1등급 중후반, 2등 초반대가 쓰기 때문에 이하 모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대 논술 쓰는 친구들이 일반 학생들 중에서 3등급, 4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저도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 수능 최저부터 맞춰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도 못 맞추면서 논술한다고 접근하는 건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과마다 약간의 충족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5, 60%대인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웃긴 대학이에요. 왜냐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 반영하는데
서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상위 10개 과목만 교과로 반영한다고 해놓고 합격자 데이터는 전 과목의 데이터를 보여줘요. 이게 참 이게 파악하기 어렵죠. 동국대 기준으로 1.5등급이 나왔는데 그 1.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서 이렇게 소트를 시켜줘야지 붙고 떨어지는 걸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뽑아놓고 실제 우리한테 그 점수를 공개하는 건 전과목 점수를 공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전과목 점수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점수일 때 지원자는 2등급 중반 후반 이렇게 퍼져 있는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 봤더니 전과목 기준으로 2등급 초부터 중반에 많이 퍼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저는 2등급 중반, 3등급 초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30%에 해당하는 아까 말했지만 창체를 제외한 그 생계부의 전 영역을 보면서 학생의 그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다 보니 내신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동국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 숫자만 보고 접근하면 왜냐면 똑같은 비슷한 레벨의 건대와 동대를 비교했을 때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후반 초반인데 여기는 2등급 중후반 심지어 3등급 초까지 보이니까 동국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진짜 서류가 필요한 중요한 이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전과목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3등급, 4등급도 있지만 1단계, 즉 3배에서 통과한 점수 때는 대부분 과마다 다르겠지만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까지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런데 최종 등록자를 봤더니 2등급 중반대가 많이 나오죠. 심한 경우는 뭐 4등급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왜냐면 특목고, 자사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2등급 중후반 점수의 학생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드림 전형. 2024학년도와 2025학년을 같이 비교하는 건데 큰 틀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보시면 자, 전과목 기준입니다. 경쟁률이 일단 15대 1부터 해가지고 뭐 30대 1 넘어가는 것도 있고 1단계 2.5에서 4배를 뽑는데 경쟁률이 15대 1, 20대 1, 1단계 통과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1단계 통과했던 학생들을 점수를 가지고 붙었던 점수를 봤더니 2등급 때 중반, 후반, 그죠? 최저는 더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의 점수가 2등급 중후반이 많이 있다. 3등급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요 동국대 기준으로 보시면 10과목 기준 놓고 보면 1등급 초반 1.5가 되게 많아요. 1.5 안쪽이. 아이들이 되게 설레어 합니다. 내가 원래 2등급이 넘어갔는데 동국대 기준으로 10과목 했더니 1.3이 나왔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아이들 점수가 좋게 나오는데 이 전형은 결국은 이 교과 점수로 붙고 떨어지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류 30으로 결정이 된다. 거의 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시고 동국대는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게 동국대 기준으로 1.56 요 점수가 전과목으로 봤을 때는 2등급 초중반 점수이다. 동국대는 보통 2등급이 살짝 넘어가더라도 내가 서류가 괜찮으면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되겠다. 동국대는 되게 주도적인 과목 선택과 주도적인 학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서류 평가 요소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동국대를 지원해도 좋을 것 같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참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학교 교사가 됐든 아니면 학부모가 됐든 아니면 학생이 됐든 그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뭔가 자료를 찾을 때 너무 불편해요.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홍익대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좀 다른 대학 대비해서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데이터가 없어서 어디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가 됐든 데이터는 똑같겠지만 홍익대는 최저가 3합 8이라는 거 그 전제에 놓고 1등급 때 후반대 중후반대 점수 또 2등급 때 초반대에서 이렇게 합격자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기준 놓고 봤을 때 1등급
중후반 1.8등급 9등급짜리가 3화8을 최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익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2등급이 좀 넘더라도 3화8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공적으로 홍익대를 지원해 됩니다. 아까 서류에 자신 있으면 동국대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홍익대는 최저가 3화8이 나오면 공적으로 지원해라. 올해 고3 학생들 중에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있었죠. 그런데 점수가 그렇게 뒤로 밀리지 않아요. 2등급 2.5 전후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종합인데 최저가 있어요. 보통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고대 학업우수, 연대 활동우수,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한양대 추천형, 요런 정도만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 이어왔는데, 홍익대는 계속해서 종합 전형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류로 뽑는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점수가 뒤로 많이 밀리지 않고 서류의 영향력보다는 얼마큼 수능 최저를 맞췄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대학이긴 하지만 숙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에 2등급 좀 초중반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숙대 같은 경우 요즘 여대들이 점수가 뒤로 많이 밀려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과에 따라 1등급 후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등급 초 중반까지 교과전형에서 좀 밀려 있고요. 종합전형은 그거보다 좀 더 밀려 있는데 이것도 과하게 일본어나 독일어, 중국어 이런 같은 경우는 4등급이 넘어가니까 숙대가 망했나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국어는 외고에서 지원할 확률이 더 많죠. 그 아이들은 다른 시스템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더 전문 교과를 배워왔고 또 그 안에 활동들을 더 잘했을 거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어에 해당하는 과들은 뒤로 밀려 있고요. 나머지 과들 중에서는 웬만하면 2등급 중후반에 많이 형성돼 있다. 큰 틀에 놓고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동, 홍수 이 라인은 내신 교과 기준으로 1등급 중후반부터 많이 양보해서 1등 후반부터 2등급 초반대에서 교과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건대와 동대는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내신이 암만 그 안에 들어오더라도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건대보다는 동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더 크고요. 건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다 보니까 과목 선택과 그 다음에 세특만 보고 그 세특 안에서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보는데 그 학업 역량 안에서도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만 봅니다. 흔히 말하는 탐구력, 웬만큼 흔히 말하는 탐구 보고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탐구력은 건대에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4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이 아니죠. 서류가 들어가 있는 동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에 대비되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류 30이지만 생기부의 전 영역을 보는데 그 중에 창체는 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서류의 영역이 크다. 그러다 보니 내신에 대한 어떤 레인지가 되게 넓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안 좋다는 이유로 동대를 쓰는 게 아니라 내신이 조금 건대 쓰는 것보다는 밀린다 치더라도 어떡합니까? 내가 서류가 좋다. 학종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면 내가 학종으로 두드림 전형을 써도 되지만 그에 반해 조금 더 내신된 강점도 있으면서 서류가 좋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는 수능 최저, 교과 종합이 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교과는 2합 6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등급 초 중반대에서 점수가 형성이 되더라. 물론 이 점수 안에 있는 친구들도 건동홍수 라인을 쓰지만 내가 3등급, 4등급 때이지만 그래도 6개 중에 하나 우주상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뭐가 됐든 변수를 만들려면 최저가 있는 전형은 최저를 맞추시고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은 일단 서류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쓰셔야지 그냥 한번 죽어도 소원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갖춰놓고 썼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하는 영상 촬영이라서 많이 버벅대고 또 많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되게 학교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자주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아무튼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테니까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시즌이 올 텐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학기말 성적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생활기록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생활기록부를 잘 마무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9월달 원서 쓸 때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